인생은 곧 인간관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가도 매우 중요하지만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면 상처만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인간관계에 노력하고 머리를 굴리면서 나오는데 나는 아무런 대비 없이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혼자 상대에게 진심으로 잘해주다가 이용당하고 상처만 받고 끝나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선 안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꿰뚫어보고 적절하게 준비하고 대비합니다. 인간관계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으려면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가 극찬한 책 400년 동안 서양에서 대중적으로 읽혀온 인간관계의 서양판 바이블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사람을 얻는 지혜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사람들은 상대가 겉으로 드러내는 감정을 통해 그의 생각을 유추한다. 따라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실질적인 지혜는 없다. 자신의 패를 보여주고 카드게임을 하는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진 돈을 모두 잃게 된다. 말과 행동을 아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물리쳐라. 사람들이 집요하게 당신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할 때에는 먹물을 내뿜은 오징어처럼 당신의 생각을 감추어라. 당신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예측하지 못하게 하라. 당신의 성향을 파악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깔아뭉개거나 아첨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박의 기술. 상대의 의견에 반박하는 것은 상대를 탐색하는 매우 효과적인 기술이다. 자신은 냉정을 유지한 채 상대를 자극함으로써 상대의 의지와 판단력을 시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가 자신을 불신하는 태도를 보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털어놓고 만다. 바로 이것이 굳게 잠긴 상대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속마음을 털어놓게 만든다. 더 나아가 좀처럼 알 수 없는 상대의 감정이나 생각까지 알아낸다. 이러한 기술은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유용하다. 교사는 학생이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더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그가 진리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만든다. 자신의 한계를 보여주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용기를 절대 전부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알리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속속들이 알게 만들지는 않는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고 그러한 이유로 아무도 그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상대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 때보다는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추측하고 정말 능력이 있는지 궁금해할 때 그를 더욱 존경하기 때문이다. 부러진 손가락을 보여주지 마라. 부러진 손가락을 보여주면 모든 공격이 그 손가락에만 집중된다.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그것에 대해 절대로 불평하지 마라. 악의를 가진 사람들은 당신의 약한 곳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낙담한 듯한 인상도 주지 마라. 상대방은 그것을 핑계로 당신을 조롱거리로 삼으려 할 거이다. 악의를 품은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상처를 건드릴 생각만 한다. 이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아픈 곳만 공격한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악의를 가진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도 태연하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상처가 될 만한 곳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운명도 때로는 우리의 가장 약한 곳을 노려 상처를 입힌다. 고통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면 고통이나 즐거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적당한 침묵으로 신비감을 유지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는 것은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익숙한 것보다 이국적인 것이 더 비싸고 잘 알지 못하는 것이 과대평가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신비감을 느낄 때 당신을 더 높이 평가한다. 따라서 좋은 평판을 얻으려면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히 설명하지 마라. 당신이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듣되 당신을 비판할 기회를 주지 않을 정도가 적절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왜 칭찬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나 신비로운 것을 숭배한다. 호감을 얻는 거절의 기술.
어떤 사람의 거절은 다른 사람의 수락보다 더 큰 호감을 준다. 진심이 담겨 있고 깍듯이 예의를 갖춘 거절은 성의 없고 무뚝뚝한 수락보다 훨씬 듣기 좋기 때문이다. 입만 열면 아니오라고 해서 모든 일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무턱대고 거절부터 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수락하더라도 좋지 않은 인상만 주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든 한마디로 딱 잘라 거절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까지 예의를 갖춰 상대방이 당신에게 호의를 잃지 않게 하고 수락하지 못하는 대신에 친절한 말과 태도로 그 빈자리를 메워라. 오랫동안 생각하고 거절이나 수락의 말은 가능한 한 짧게 하라. 지나친 예의는 일종의 속임수이다. 우리 주위에는 마법의 무략을 쓰지 않고도 마법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정중한 인사만으로도 사람들의 환심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의 바르고 친절한 태도로 상대방의 호의를 얻는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약속하는 사람은 실제로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런 약속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유인하는 함정이다. 참된 예의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지만 짐짓꾸민 예의는 속임수이고 지나친 예의는 상대방에게 의존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들은 상대방의 인간됨이 아니라 권력이나 재산 앞에 고개를 숙이고 상대방의 인격이 아니라 호의를 얻기 위해 아첨을 떤다. 이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참된 예의와 지나친 예의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쉽게 반박하지 마라. 당신의 의견이나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반박하지 마라. 그가 반대하는 이유가 교활함 때문인지 혹은 어리석음 때문인지를 먼저 간파하라. 상대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고집불통일 수도 있지만 당신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서 일부러 반대 의견을 내놓는 것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웃어버리면 그만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숨은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건전한 논쟁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의 속마음을 알아내려는 속셈을 가진 사람을 대할 때에는 경계심이라는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꽂아두는 것이 지혜롭다. 상대의 욕망을 자극하라. 원하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손쉽게 움직일 수 있다. 영리한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징검다리로 다른 사람의 욕구를 이용한다. 이들은 상대로 하여금 원하는 것을 얻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의 욕구를 한층 자극한다. 사람이란 이미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력을 못 느끼지만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욕망에 불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채우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욕망은 더욱 커지는 법이다. 따라서 상대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그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 상대를 움직이는 가장 교묘한 방법은 그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당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발을 뺄 적절한 타이밍을 포착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난처한 상황을 쉽게 모면한다. 이들은 재치 있는 농담을 던지거나 빙그레 웃는 것만으로도 난처한 상황에서 슬쩍 발을 뺀다.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사소한 행동 하나로 어려운 상황을 모면했다. 슬그머니 화제를 돌리는 것만큼 상대방의 요구를 점잖게 거절하는 방법은 없다. 상대방이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잔꾀를 부려 변명을 늘어놓기보다는 그 요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분위기에 어울리되 품위를 지켜라. 항상 엄숙한 표정이나 환한 표정만 짓는 따분한 사람이 되지 마라. 표정 관리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다. 때로는 분위기에 맞춰 편하게 어울리고 스스로를 낮출 줄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가벼운 언행으로 품위를 잃어버리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사람들은 공개석상에서 분별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사생활에서 올바르게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소한 실수 하나가 오랫동안 쌓아온 명성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 튀는 행동을 삼가라. 지나치게 튀는 행동은 탁월한 재능마저도 단점으로 만든다. 유별난 언행은 지나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지나친 관심은 쉽게 비난의 대상이 된다. 결국 유별난 사람은 존경보다 가벼운 소문의 주인공이 되고 외톨이로 남게 된다. 심지어 아름다움도 지나치면 좋은 평판의 해가 되고 지식과 통찰력조차 지나치면 쓸데없는 말장난으로 전락한다. 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다. 최상급의 표현을 남발하는 주장은 결코 신뢰받지 못한다. 이런 주장은 진리를 왜곡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
과장과 허풍은 자신의 품위를 해칠 뿐만 아니라 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리고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칭찬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호기심은 욕망을 자극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우처럼 물건이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하면 고객은 속았다고 생각하면서 물건을 칭찬한 사람과 물건을 싸잡아 비난한다. 따라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은 과장에서 선전하다가 신뢰를 잃기보다는 그것을 알아봐줄 안목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나선다. 과장은 일종의 거짓말이다. 과장과 허풍으로 사람들을 실망시킨 사람은 판단력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뿐만 아니라 거짓말쟁이라는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과는 절대 엮이지 마라. 무례한 사람, 완고한 사람,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 등 모든 어리석은 사람을 경계하라.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이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다. 매일 신중함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점검하고 그들을 피할 수 있도록 무장하라.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언제든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지금까지 애써 쌓아온 명성을 잃을 수 있다. 세상이라는 넓은 바다에는 수많은 암초들이 감춰져 있다. 트로이 전쟁 당시 오디세우스가 영리하게 경로를 바꾸어 결국 승리를 거머쥔 것처럼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교묘하게 피해 다닌다. 특히 대범하고도 정중하게 이들을 모르는 척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명성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뛰어난 기술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불운을 몰고 온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을 보고도 그가 어리석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인연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위험하지만 그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조심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애써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결국에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고 말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항상 불운하다. 바로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평생 짊어지고 다니는 무거운 짐이다. 그들과 어울리면 당신도 결국 불운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 윗사람의 비밀은 듣지도 말하지도 마라. 윗사람의 비밀을 알려고 하지 마라. 그가 당신에게 비밀을 고백했다고 해서 당신이 그의 신복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윗사람의 비밀을 듣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마음의 짐일 뿐이다. 인간은 자신의 추한 모습을 상기시켜주는 거울을 언젠가는 깨버린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참모습을 본 사람을 멀리하고 단점을 아는 사람을 부담스러워한다. 특히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잡고 있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한다. 그는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이성까지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때 권력자의 신복이었다가 한순간에 파멸당한 사람이 부지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윗사람의 비밀은 듣지도 말하지도 않는 것이 현명하다. 양보는 뜻을 이루는 최고의 위장술이다.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고 싶다면 일단 양보의 기술을 발휘하라.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데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심지어 성직자들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라고 권한다. 양보의 기술은 상대방의 의지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위장술이다. 이 기술을 발휘하면 겉으로는 상대방의 뜻대로 일이 진척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시킬 수 있다. 취향을 모르면 상대를 기쁘게 만들 수 없다. 상대의 성격이나 취향을 몰라서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려다가 오히려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칭송이 되는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는 모욕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유쾌하게 받아들여지는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는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상대방의 취향을 모르면 애써 노력하고도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만 얻는다. 부탁할 때에는 타이밍이 관건이다. 세상에는 부탁을 잘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거절을 잘하는 사람도 있다. 부탁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마치 자물쇠 없는 금고와 같아서 이들에게서는 힘들이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거절부터 하는 사람에게 부탁할 때에는 몇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먼저 그가 기분이 좋을 때, 식사를 마친 후에, 정신이 맑을 때 기습적으로 부탁하는 것이 좋다.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호의를 베풀게 마련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거절당한 직후에 찾아가서 부탁하는 것은 거절을 예약한 것과 다름없다. 또한 그가 슬픈 일을 겪은 다음에도 부탁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대가 천박하거나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에게 미리 호의를 베푼 후에 부탁하면 승낙을 받기가 훨씬 쉽다. 친구에 따라 나의 평판이 달라진다. 친구를 신중하게 선택하라. 친구를 사귈 때는 먼저 상대방의 됨됨이가 훌륭한지, 의지가 강한지,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사귀는 문제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한다. 친구를 신중히 고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연히 친구를 사귄다. 그런데 많은 경우 어떤 친구를 두었느냐에 따라 자신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들과 사귀지 않는다.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즐겁더라도 그 즐거움이 강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쾌락이라면 그와 우정을 나눈다고 말하지 않는다. 바람직한 우정이 있는가 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우정도 있다. 친구의 진실한 조언 한마디는 여러 사람들의 호의보다 몇 배나 더 값지다. 하지만 서로 어울려 다니며 쾌락만 좇는 친구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지혜로운 친구는 근심 걱정을 없애주지만 어리석은 친구는 오히려 근심 걱정을 몰고 온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과 어울려라. 언제나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과 어울려라.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들에게서 호의를 얻어라. 그들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에도 당신을 정당하게 대해줄 것이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인격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는 안전한 교제를 할 수 없다. 그들에게는 굳이 올바르게 행동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진정한 우정을 나누지 않는다.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무리 달콤해도 결코 신뢰해서는 안 된다. 독불 장군이 되지 마라.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칭찬하는 것을 혼자 비난하지 마라. 이유를 알 수 없더라도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즐기는 것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특별한 점이 있다. 대중의 관심사를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만 고수하는 사람은 이내 미움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결국 외톨이가 된다. 모두가 좋아하는 것에서 좋은 점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을 감추는 것이 현명하다. 일반적으로 나쁜 취향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좋은 취향과 감시가는 대중의 판단과 연결되어 있고 비록 일시적인 유행이나 휩쓸림처럼 보이더라도 그 당시에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경솔하게 믿지 말고 함부로 의심하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오랜 시간을 사귄 뒤에야 비로소 상대방을 믿는다. 세상에는 온갖 사기와 기만, 거짓말이 난무한다. 따라서 성급하고 경솔하게 다른 사람을 믿는 사람은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되고 배신감의 치를 떨게 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신뢰를 약속할 때 그의 진심을 섣불리 의심하지 마라. 그를 드러내놓고 거짓말쟁이로 대하거나 거짓말하지 말라고 따지지 마라. 그러면 상대방은 모욕감을 느끼고 심한 상처를 받는다. 나아가 사람들은 상대를 믿지 못하는 당신 자신도 진실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것이다. 존경심은 자신이 베푼 것에 대한 보답이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자신에게 베푼 만큼 존경을 표한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존경을 얻는 이유는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이다.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야말로 호의와 존경을 얻고 친구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반면 세상에는 넘치게 갖고도 절대 베풀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베푸는 것이 귀찮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든 일에서 자비로움과는 정반대로 행동한다. 따라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결코 존경받지 못한다. 공감의 영향력은 마법만큼 강력하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아보고 동조하는 것, 즉 공감하는 것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다. 공감에는 마음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다. 공감의 영향력은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이 마법이라고 부를 만큼 강력하다. 그 결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도 상대방을 설득하고 노력하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된다. 드러내놓고 표현하는 공감이 있는가 하면 먼 발치에서 마음으로 지지하는 공감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둘을 적절히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호의를 얻어낸다.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을 통해 인간관계를 꿰뚫어보는 그라시안의 지혜를 얻으셨을 겁니다. 그라시안의 지혜를 꼭 기억해 두셨다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하는 영상을 업로드할 테니까요. 구독해 두시면 영상을 놓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인생에 지혜를 드리는 인생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